당신이 식사 후 잠시 의자에 기대 앉아 있을 때 몸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밥 한 공기의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관 속을 떠돌기 시작하고 췌장은 그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분주히 인슐린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기도 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그 순간 단 3분만 일어나 걸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식후 3분 만에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2030% 줄어듭니다. 단순히 운동을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동하는 근육이 포도당을 직접 소비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마치 전력 소비가 빠른 엔진처럼 몸 안의 당을 가장 빠르게 소모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걷기라는 단순한 행동이 인슐린보다 먼저 혈당을 안정시키는 자연스러운 스위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3분은 시간보다도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고개를 숙인 채 걷는다면 산소 공급이 줄고 혈류가 하체로만 몰리며 근육이 효율적으로 당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결국 10분을 걸어도 3분의 올바른 걸음보다 효과가 떨어지게 되죠. 이건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신경과 순환계의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어서서 처음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다리 근육만이 아니라 심장, 폐, 간, 췌장까지도 즉시 반응합니다. 심박수가 살짝 올라가고 폐는 더 깊은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간은 저장된 당을 조금씩 풀어주며 췌장은 인슐린 분비를 조절합니다. 이 짧은 생리적 반응들이 이어지며 혈당은 서서히 안정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식후 3분 산책 그룹과 식후 30분 정적 휴식 그룹을 비교했는데 단 3분만 걸은 사람들의 혈당 곡선이 훨씬 완만했습니다. 이 결과는 의사들조차 놀라게 했죠. 왜냐하면 운동량이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즉, 언제가 얼마나 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 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단 몇 걸음만으로도 즉각 반응합니다. 혈류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돌고 세포가 깨어나며 잠들어 있던 대사 시스템이 서서히 시동을 겁니다. 이건 자동차 엔진의 점화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짧지만 그것이 하루 전체의 연비를 결정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 어렵다. 밖에 나가기 귀찮은데 3분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럴 때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당은 작은 계단처럼 계속 쌓여 결국 고혈당과 피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 3분이라도 올바르게 일어나 움직이는 순간 그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길이 열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3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자세가 핵심인지 하나씩 알아볼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면 당신의 혈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걷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특별한 운동 자세가 있나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자세가 모든 걸 바꿉니다.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노년기에는 척추가 약간 굽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며 보폭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무너진 중심이 혈류의 흐름과 호흡 패턴을 바꾸죠. 그 결과 근육이 충분히 포도당을 소비하지 못하고 혈당은 쉽게 올라갑니다. 이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정면을 보고 어깨 우메스원스 거르를 살짝 뒤로 젖히며
배꼽을 당기고 걷는 자세. 배꼽을,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걷는 동안 활성화되는 근육의 개수가 30% 이상 늘어납니다. 특히 등 근육과 복근이 함께 작동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되어 포도당 흡수가 훨씬 원활해지죠. 이건 단순히 운동의 효율이 아니라 호르몬 반응의 최적화입니다. 서울예대 내분비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속도로 걸어도 허리를 곧게 펴고 팔을 흔들며 걷는 그룹의 혈당 강화 속도가 1.8배 빨랐습니다.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이 혈류순환을 도와주고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세가 근육의 스위치를 켜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엔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자세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매일 3분이라도 걷는 꾸준함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꾸준함 위에 정확한 자세가 쌓일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마치 같은 약을 먹어도 복용 시간과 방법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거울 앞에 서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1. 어깨를 가볍게 펴고 2. 시선은 5m 앞, 3. 발뒤꿈치부터 바닥에 닿되 4. 마지막엔 발가락으로 밀어냅니다. 이 단순한 4단계가 당신의 혈당을 조용히 낮추는 루틴이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자세를 교정하고 나서 피곤함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세가 바뀌면 폐활량이 커지고 산소 공급이 늘어나며 뇌와 근육이 더 활발히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혈당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세를 바로잡을 때 몸의 코어, 복부와 등 근육이 자연스럽게 당겨지며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집니다. 이건 신체가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자연의 메커니즘을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구부정하게 앉아 있나요? 그 자세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요인이라면 어떨까요? 바른 자세는 운동의 시작이자 치료의 첫 걸음입니다. 특히 식후 첫 3분. 이때 바로 서 있는 자세가 당신의 혈당 곡선을 완전히 바꾸는 순간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단순히 얼마나 빨리 걷느냐 보다 왜 발끝 방향, 이 혈당과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걸어야 운동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끝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이 작은 각도의 차이가 혈당, 무릎, 그리고 심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행된 노년 보행 연구에 따르면 발끝이 10도만 바깥으로 틀어진 사람은 인슐린 반응 속도가 평균보다 15% 느렸습니다. 왜일까요? 걸음이 틀어지면 무게 중심이 흔들리면서 다리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혈류의 흐름도 불규칙해집니다.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포도당이 흡수되지 못하고 혈당이 그대로 남는 것이죠. 반대로 발끝이 정면을 향할 때 다리 전체가 하나의 긴 근육줄처럼 작동합니다. 허벅지 앞쪽, 종아리, 엉덩이 근육이 동시에 활성화되며 혈류가 일정하게 흐릅니다. 이때 근육이 포도당을 빨아들이듯 흡수하기 시작하죠. 결국 똑같이 5분을 걸어도 정면 보행을 하는 사람의 혈당 안정 효과가 1.4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은 곧 순환입니다. 걸을 때의 방향, 균형, 호흡이 모두 하나의 리듬으로 맞춰질 때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발자국의 각도조차 몸 전체의 대사 리듬을 조정하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혈관은 도로, 포도당은 자동차, 근육은 신호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발끝이 틀어진 보행은 신호등이 엇박자로 바뀐 도로와 같습니다. 자동차가 몰리면서 교통체증이 생기듯 혈당이 원활히 처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끝이 정면을 향하면 신호가 정확히 맞아떨어져 포도당이 근육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죠. 물론
여기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운동 생리학자들은 발끝 각도는 개인의 체형 차이일 뿐 혈당과 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2024년 일본 국립노인센터 연구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정면 보행을 2주간 실천한 그룹의 공복 혈당이 평균 7.128mDL 낮아졌고 무릎 통증도 30% 감소했습니다. 즉, 정확한 보행 패턴이 대사와 관절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근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평지에서 천천히 걸을 때 자신의 발끝을 관찰하세요. 만약 발이 11자보다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다면 걷는 동안 무릎 안쪽에 가벼운 긴장감을 주어 정면으로 맞춥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2차 3일만 지나면 다리 근육의 중심축이 바로잡히며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 속도보다 리듬. 심장이 뛰는 속도를 억지로 높이는 것보다 정확한 각도로 일정한 박자로 걷는 것이 인슐린 반응에 훨씬 좋습니다. 리듬감 있는 걸음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켜줍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래 걸으면 다리가 금방 아픈데요. 그럴수록 발끝 방향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통증의 상당수가 잘못된 각도의 걸음 때문이니까요. 발끝이 살짝 벌어진 채 걷는다면 당신의 다리는 매 순간 불필요한 마찰과 압력을 받습니다. 그 피로가 쌓이면 결국 혈당이 더 오르게 됩니다. 당신의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정면을 향한 발끝, 곧은 허리, 규칙적인 호흡,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은 서서히 변화를 보입니다. 혈당 그래프의 요동이 잦아들고 하루가 끝났을 때 느껴지는 피로도 훨씬 줄어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식후 언제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의사들이 황금 3분이라고 부르는 최적의 걷기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식사 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혈당 곡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언제 걷느냐가 혈당을 결정짓는 숨은 변수입니다. 의사들은 이 짧은 시간을 황금 3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난 뒤 약 10분 동안 소화기관은 혈당을 급격히 높입니다. 음식이 위장을 통과하면서 포도당이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켭니다. 그 사이에 혈당은 이미 최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식사 후 10분 이내에 일어나 3분만 걸으면 이 곡선의 꼭지점이 부드럽게 깎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걷기 시작하면 다리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간과 췌장은 혈당이 오르고 있다는 신호를 받아 인슐린 분비를 더 세밀하게 조절합니다. 이 과정은 약 2.3분 안에 일어나며 혈당의 급상승을 방지하는 자연적 제동장치가 됩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 실험에서 식후 3분만 가볍게 걸은 그룹은 30분을 앉아 있었던 그룹보다 혈당 상승폭이 25% 낮고 인슐린 분비 효율은 2배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총 운동 시간이 아니라 시작 시점이 결과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 효과가 아니라 대사 타이밍의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걷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의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점은 식후 5차 내 10분 사이. 이때는 포도당이 혈관으로 흡수되기 직전이므로 근육이 즉시 당을 소비하기 시작하면 혈당 곡선의 급격한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걷기가 인슐린보다 한 발 빠르게 작동하는 셈이죠. 하지만 식사 직후 움직이면 소화에 안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건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입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를 많이 먹은 뒤에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가벼운 속도로 천천히 걷는 것은 오히려 소화를 돕고 혈류를 안정시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호흡의 리듬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발을 천천히 디디며 3분 정도 리듬을 맞추면 위장의 움직임과 순환계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 아침과 저녁의 타이밍 차이입니다. 아침 식후에 걷기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하루 에너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저녁 식후 3분 산책은 야간 혈당 급등과 불면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특히 노년층은 밤에 인슐린 분비가 느려지므로 저녁 식사 후 바로 일어나 3분만 움직여주면 다음날 공복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겠죠. 식후에 매번 걷기 귀찮은데 하루 한 번 길게 걷는 건 안 될까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짧은 걷기를 여러 번 나누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 번의 장시간 운동은 일시적인 혈당 강화를 만들지만 식후 짧은 걷기는 하루 종일 혈당의 안정성을 유지해 줍니다. 즉, 짧고 잦은 리듬이 몸의 대사 엔진을 계속 돌려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분이라는 시간은 커피 한 잔이 식는 시간, TV 광고 3편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3분 동안 당신은 혈당, 심장, 그리고 뇌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일어서서 한 걸음 내딛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혹시 오늘도 식사 후 바로 앉아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신 뒤 거실을 천천히 3바퀴만 걸어보세요. 당신의 몸이 먼저 변화를 느낄 겁니다. 가슴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혈당이 천천히 안정되는 느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무릎이 아프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가능한 실내 혈당 자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미세먼지가 심한 날, 혹은 무릎이 무거운 날, 그럴 때마다 오늘은 그냥 쉬자 하고 앉아 있으면 몸속에서는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다리 근육은 포도당을 쓰지 못해 둔해집니다. 그러나 희소식이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단 3분이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루틴이 있습니다. 이 루틴은 운동이라기보다 몸을 깨우는 자세에 가깝습니다. 무릎이 불편하거나 밖에 나갈 수 없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큰 근육을 동시에 움직여 혈류를 자극하는 것. 첫 번째 동작은 바나 벽 기대기 자세 서머버거 이다. 벽에 등을 대고 발끝을 약 20cm 앞으로 빼고 무릎을 살짝 굽히며 30초간 버텨보세요. 이 자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앉아있을 때보다 포도당 소비량을 3배 높입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이 자세만으로 식후 혈당이 평균 18mg DL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놀랍죠? 단지 벽에 기대어 선 것뿐인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의자 스텝입니다. 튼튼한 의자 뒤를 잡고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15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 반대쪽 다리도 같은 동작을 합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이 엉덩이 근육을 자극하고 다리 혈류를 상승시켜 인슐린의 효율을 높입니다. 특히 아침 식후에 하면 뇌로 가는 산소량이 늘어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팔 흔들기. 이름은 단순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양팔을 가볍게 앞뒤로 흔들며 1분간 걷듯이 움직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어깨를 내리고 손끝까지 리듬을 주는 것. 이렇게 하면 상체의 혈류순환이 촉진되고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오르며 짧은 시간 안에 몸 전체의 대사가 깨어납니다. 네 번째는 복부 긴장 자세.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배꼽을 척추 쪽으로 천천히 당기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10초 유지, 5회 반복합니다. 이 자세는 복부 내장 지방층 근육을 자극해 간의 포도당 방출을 억제하고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혹시
이렇게 간단한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과학은 명확합니다. 움직임의 양보다 빈도가 혈당을 결정합니다. 1시간 앉아 있다가 30분 운동하는 것보다 15분마다 3분씩 몸을 움직이는 것이 혈당 조절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짧게 자주 움직이는 것이 인슐린 감수성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게다가 실내 루틴은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닙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관절의 윤활액이 돌며 손끝 발끝까지 순환이 살아납니다. 이건 마치 겨울 아침에 굳은 시계를 천천히 감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짧지만 규칙적으로 해줘야 시계가 멈추지 않듯 우리 몸의 대사 리듬도 그렇게 유지됩니다. 하루 3번 식사 후 혹은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을 넘었을 때 이 3분 실내 루틴을 기억하세요. 벽에 기대어 30초, 의자 스텝 1분, 팔 흔들기 1분, 복부 긴장 30초.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3분을 꾸준히 지키는 마음.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며칠만 지나면 다리가 가볍고 혈당의 출렁임이 줄어들며 식사 후 졸음도 덜해질 겁니다. 그건 당신의 몸이 이 루틴이 나에게 맞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잘못된 걷기 습관이 어떻게 오히려 혈당을 높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걷는데 왜 혈당이 그대로일까? 하지만 이 질문 뒤에는 숨은 진실이 있습니다. 걷는 방법이 오히려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은 언제나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나쁜 자세와 잘못된 습관이 섞이면 그 효과는 사라지고 때로는 역효과가 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의 반응성과 순환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의 잘못된 동작이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발뒤꿈치 중심의 걷기. 무의식적으로 뒤꿈치부터 세게 디디면 무릎과 허리에 충격이 가해지고 혈류가 순간적으로 위축됩니다. 그 결과 근육의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포도당 연소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혈당이 천천히 쌓이죠. 두 번째 실수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구부정하게 한 자세. 이 자세는 폐활량을 20%가량 줄이고 심박수는 올라가는데 산소 공급은 줄어드는 비효율적 대사 상태를 만듭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미세 저산소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당이 상승하고 피로감이 커집니다. 즉, 잘못된 자세는 단순한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수준의 대사 장애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너무 빠른 속도로 걷는 것. 많은 분이 빨리 걸어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노년기에는 빠른 걸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히려 혈당 조절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이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네 번째는 한쪽 방향으로만 걷는 습관. 매일 같은 길, 같은 경사, 같은 회전 방향으로만 걷는다면 한쪽 다리의 근육만 발달하고 반대쪽은 약해집니다. 그 결과 균형이 깨지고 척추가 틀어지며 혈류의 흐름이 비대칭적으로 변합니다. 혈당은 근육의 균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균형이 깨지면 신체가 불균등하게 당을 소비하게 되죠. 다섯 번째, 숨을 참는 게웃기. 걷는 동안 대화를 하거나 숨을 자연스럽게 내쉬지 못할 정도라면 이미 산소 부족 상태입니다. 산소가 줄면 근육은 포도당을 불완전 연소시키며 젖산을 생성하고 결국 피로감과 혈당 상승을 동시에 유발합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떤 속도, 어떤 호흡이 가장 좋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대화가 가능한 속도.
숨이 약간 가쁘지만 말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면 당신의 몸은 혈당을 태우기에 가장 이상적인 리듬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는 여전히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운동 강도는 혈당보다 심혈관에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는 느린 속도라도 지속적이고 안정된 걷기가 노년층의 혈당 조절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몸이 편안히 호흡할 수 있는 자세와 속도입니다. 이제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걸을 때 어깨가 올라가 있지 않은가, 고개가 숙여져 있지 않은가, 뒤꿈치가 세게 닿지 않는가. 이 세 가지를 바꾸는 순간 혈당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결국 걷기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씻어내는 호흡의 의식입니다. 올바른 걸음은 혈당을 낮추는 약보다 더 깊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단, 잘못된 걸음은 약보다 빠르게 몸을 지치게 합니다. 오늘부터는 얼마나 걸었는가 보다 어떻게 걸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질문이 바로 건강한 혈당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가 매일 신고 있는 운동화 한 켤레가 혈당에 어떤 숨은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동화가 혈당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보면 신발 하나가 걷기의 질을 결정하고 결국 혈당의 흐름을 바꿉니다. 우리의 발은 하루에 수천 번 지면을 딛습니다. 그때마다 충격이 발바닥, 무릎, 골반, 척추로 전달되죠. 이 충격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근육의 리듬이 깨지고 혈류의 순환도 달라집니다. 즉, 신발은 단순한 보호구가 아니라 당신의 대사 시스템의 첫 관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발의 지방 패드, 완충 역할가 얇아집니다. 젊을 때 신던 단단한 신발을 그대로 신으면 발바닥에 미세한 통증이 생기고 보폭이 짧아지며 결국 걷기 자세가 틀어집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혈당은 서서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충분히 움직이지 못해 포도당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운동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쿠션감이 있는 운동화를 신은 그룹은 일반 구두를 신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14mg/dl 낮았습니다. 쿠션이 충격을 흡수하고 보행 리듬이 일정해지며 혈류의 순환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 덕분입니다. 운동화의 무게 또한 중요합니다. 너무 가벼우면 발이 불안정해지고 너무 무거우면 피로도가 높아져 걷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적절한 무게, 대략 250-300g 사이가 노년층의 걷기 효율을 가장 높여준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발볼의 여유. 나이가 들면 발의 모양이 살짝 넓어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 신던 딱 맞는 운동화는 오히려 혈류를 방해합니다. 좁은 신발은 발가락의 미세 순환을 막고 그 결과 당 흡수에 관여하는 모세혈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당신이 하루 중 발끝이 차거나 저린 느낌을 자주 받는다면 이건 혈당 때문이 아니라 운동화의 압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색상이나 디자인보다 중요한 건 밑창의 유연성. 손으로 구부렸을 때 발 앞부분이 자연스럽게 휘어지고 뒤꿈치는 단단히 지지되는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이 조합이 걸음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무릎과 허리의 부담을 줄이며 결국 몸 전체의 에너지 소모를 일정하게 만듭니다. 흥미롭게도 미국 노화연구소 NIAE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단지 착화감이 좋은 신발을 착용한 그룹만으로도 하루 총 걸음 수가 27% 증가했습니다. 즉, 좋은 신발은 동기부여 그 자체인 셈이죠. 걷는 횟수가 늘면 혈당은 자연히 안정됩니다. 물론 학계 일부에서는 운동화는 단지 보조수단일 뿐이라며 혈당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과장하지 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 데이터를 보면 발의 통증이나 불안정감 때문에 걷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혈당이 더 높았습니다. 즉,
이건 단순히 신발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지속성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하루에 걷는 모든 걸음은 신발을 통해 지면과 만납니다. 그 한 걸음이 편안하면 당신의 몸은 더 오래, 더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혈당을 낮추는 가장 단순한 메커니즘입니다. 혹시 오래된 운동화를 아직 신고 계신가요? 밑창이 닳고 쿠션이 꺼진 신발이라면 오늘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그건 사치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주제, 바로 아침 공복 걷기. 정말 좋은가 아니면 위험한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 식사 전에 50분씩 걷습니다. 혈당에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이 질문에는 의사들조차 의견이 갈립니다. 공복 상태의 걷기가 혈당을 낮추는 효자 습관이 될 수도, 반대로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살펴봅시다. 공복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밤새 에너지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걷게 되면 몸은 저장된 지방과 간의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이때 근육이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흡수할 준비를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하루 전체의 혈당 반응이 안정되고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이 완화됩니다. 2023년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당뇨 전 단계 노인 68명을 대상으로 아침 공복 걷기를 4주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공복 걷기 그룹의 탄님이 겪고 그룹의 평균 공복 혈당이 8mg/거 테네테이기거를 지가리오 DL 낮아졌고 인슐린 저항성이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아침 걷기는 분명 좋은 습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나친 공복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공복 운동이 저혈당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갑자기 걷기 시작하면 혈당이 70mg/dl 이하로 떨어지면서 어지럼증, 식은땀, 심하면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대 부속병원에서 70대 환자 32명을 조사한 결과 그중 4명은 공복 운동 중 저혈당 발작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할까요?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중공복 걷기입니다. 즉, 식사 전이라도 물 한 컵과 작은 과일 조각, 사과 반쪽, 바나나 반쪽 등을 섭취하고 션의 15분 뒤에 걷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 고가를 막으면서도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를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간과 햇빛. 아침 6, 8시 사이의 햇살은 뇌의 멜라토닌을 줄이고 세로토닌을 높여줍니다. 이 호르몬 변화는 혈당 조절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즉, 아침 햇살 아래의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호르몬 리듬을 되살리는 자연요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학계의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일부 연구는 아침 공복 운동보다 식후 가벼운 산책이 혈당 안정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공복 시 근육의 포도당 흡수가 불균형하게 일어나고 오히려 간에서 포도당이 더 많이 분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을 태우는 대신 당을 풀어버리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 맞춤입니다. 혈당이 안정적인 사람 혹은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은 공복 걷기 훌륭한 대사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당이 자주 떨어지는 분, 식은땀을 자주 흘리는 분이라면 중공복 걷기 또는 식후 10분 산책이 훨씬 안전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침 공복 걷기를 하더라도 너무 세게 걷지 마세요. 첫 2에 3분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호흡이 안정된 뒤에만 리듬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뇌각성 호르몬 노르아드레날린선이 부드럽게 분비됩니다. 당신의 아침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시간인지 아니면 불안하게 만드는 시간인지는 식사 전 몇 걸음을 어떻게 걷느냐로 결정됩니다. 걷기 자체가 약이 되려면 몸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 신호는 가벼운 호흡, 편안한 어깨, 그리고 따뜻한 손끝에서 느껴집니다. 혹시 오늘 아침 공복으로 걸으셨나요? 그렇다면 내일은 한 조각의 과일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몸이 훨씬 안정되고 피로가 덜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운동 전후 혈당 관리의 핵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섬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운동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운동 자체보다 운동 전후의 혈당 변화입니다. 운동은 혈당을 내리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약과 겹칠 때는 예상치 못한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메트포르민, 설포닐루레약의 약,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는 분들은 운동의 타이밍 하나로 혈당이 40mg 전 60mg 끌고 DL끝까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의대 당뇨센터에서 제10대 남성 환자 48명을 대상으로 식후 30분 걷기를 시행했을 때 그중 8명은 혈당이 65mg DL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운동 전 간단한 간식을 거른 것, 단 50kcal, 작은 크래커 한 개만 있었어도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됐을 겁니다. 이처럼 약물과 운동의 관계는 줄다리기 같습니다. 이 약이 혈당을 낮추면 운동이 거기에 추가로 작용해 더 낮추죠. 그래서 당신이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운동의 강도보다 운동 전후의 혈당 상태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선 원칙부터 정리해 볼까요? 1. 운동 전 혈당이 100mg/로 DL1 이하라면 가벼운 간식, 바나나 반 개, 우유 한 잔을 섭취하세요. 이건 단순한 예방법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운동 중 저혈당은 근육 손상뿐 아니라 뇌 기능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운동 후 혈당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은 운동 후 6시간까지도 혈당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지연 저혈당, 딜레이드 하이포글라이시미아 이라고 불리며 운동 직후 괜찮다가도 밤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3. 식사 직후 5-10분 10분 사이에 하는 가벼운 걷기 운동은 혈당을 급격히 내리지 않으면서도 인슐린 저항을 줄이는 안전한 타이밍입니다. 반면 식사 전 격렬한 운동은 위험합니다. 그때는 혈당이 이미 낮은 상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혈당, 발작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혈당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낮은 혈당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가니 다시 당을 방출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결국 혈당은 출렁이며 불안정해지고 당뇨약의 효과도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마치 줄을 너무 세게 당긴 활과 같습니다. 잠시 동안은 강하지만 금세 튕겨 나가버리죠. 건강한 혈당은 낮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의사들이 권장하는 3단계 혈당 루틴 절도를 기억하세요. 운동 전 손끝이 차거나 피곤할 때는 5분간 휴식 후 혈당 확인, 운동 중 15분 이상 지속될 경우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어지럼증 체크는 운동 후 전 내일 5분 내에 가벼운 단백질, 간식, 삶은 달걀, 두유 등 섭취 이 3단계를 습관화하면 혈당은 급격한 상승이나 하강 없이 안정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74세 여성, 10년째 당뇨약 복용 중이던 분이 식사 후 매번 바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식사 후 1시간 뒤에는 항상 어지럽고 혈당 측정기를 보면 95.19로 DL로 내려가 있었죠. 그분께 식사 후 10분만 기다렸다가 물 한 잔 마시고 걷기 시작하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후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감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운동의 타이밍, 약의 흡수 시간, 식사의 간격, 이 세 가지를 조율하는 것이 노년기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규칙과 리듬을 만들어주면 그 리듬에 맞춰 스스로 균형을 되찾습니다. 혹시 지금도 운동 후 갑자기 피곤하거나 손끝이 떨릴 때가 있나요?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걷기 전후에 한 모금 물, 작은 간식, 그리고 10분의 여유, 그것만으로도 저혈당 위험은 거의 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 70대 할머니 한 분의 감동적인 변화를 통해 하루 3분 걷기가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잊지 못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여성으로 늘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었죠. 진료 초기에 그녀의 혈당은 공복 시 106 묘직 556 DL, 식후에는 231 DLSL이 달했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고 무릎 통증 때문에 걷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편해요. 걸으면 아파요. 그분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단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걷지 마세요. 그냥 일어나서 하루 3번, 3분만 몸을 움직이세요. 그분은 처음엔 웃으셨죠.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선생님? 그렇지만 그 말대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거실을 천천히 3바퀴. 점심에는 부엌에서 설거지 후 잠시 제자리 걷기. 저녁엔 텔레비전 보며 벽에 기대어 3분 버티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숨이 덜 차고 다리가 덜 무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 혈당 측정을 했습니다. 식후 혈당이 100mg DL로 낮아졌습니다. 선생님, 신기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혈당이 내려갔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주 중요한 걸 하셨어요. 움직이셨잖아요. 그 후로 그녀는 매일 3분 루틴을 빠지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딱 3분, 하지만 하루에 3번. 한 달 후, 그녀의 혈당은 식후 107mg DL, 3달 후엔 104.9으로 DL로 내려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의 표정이었습니다. 기운이 생기고 얼굴이 환해졌죠. 이제는 걷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안 하면 허전해요. 이건 단지 혈당의 변화이기야 아닙니다. 그분의 삶의 리듬이 바뀐 겁니다. 움직이지 않던 시간에 몸과 마음이 함께 깨어났습니다. 하루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그분은 다시 살아가는 리듬을 되찾은 것이죠. 그분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운동이 나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젠 내 몸이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 역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의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수치가 아니라 삶의 회복을 목격하는 순간이니까요. 이 사례는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짧은 운동을 자주 반복하면 근육 속 포도당 수용체 GLUT4가 활성화되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당을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즉, 3분의 움직임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대사, 안정의 시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작은 성공이 정신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움직이는 자신을 보며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며 결국 혈당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단순한 생리 반응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주고받는 회복의 대화입니다. 혹시 당신도 운동을 미루고 있나요?
무릎이 아파서, 나이가 많아서, 귀찮아서. 이유는 다를지라도 시작은 같습니다. 단 3분. 그 3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며 결국 혈당과 인생의 곡선을 바꿉니다. 저는 오늘도 그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루 3번 작은 시계 알람을 맞춰놓고 3분씩 일어섭니다. 그건 그녀의 약속이자 삶의 리듬이 되었죠. 그분이 마지막 진료에서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제 혈당은 줄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건강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짧은 운동이 왜 뇌와 마음까지 젊게 만드는지, 즉, 몸과 마음이 동시에 젊어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은 몸을 위한 거지만 결국 마음이 바뀌는 게 먼저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진실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짧은 운동, 단 3분의 걷기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을 넘어 뇌와 마음을 젊게 만든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걷기와 같은 규칙적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 에미오키네 이라는 단백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혈류를 타고 뇌로 올라가 신경세포의 연결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즉, 몸이 움직일 때마다 뇌는 젊음을 유지하라는 신호를 받는 셈이죠.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35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뇌의 기억 중추인 히포캄푸스의 혈류가 25%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혈류의 변화가 아닙니다.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력 모두 혈당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뇌의 에너지 공급이 안정되어 생각이 맑아지고 기분이 차분해집니다. 반대로 혈당이 출렁일 때는 불안, 초조, 짜증이 함께 올라옵니다. 그래서 걷기는 단순히 몸의 대사를 다스리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파도를 고요하게 만드는 호흡의 리듬이기도 합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느낄 때 사실은 마음이 피곤한 경우가 많아요. 걷기를 하면 숨이 깊어지고 그 숨이 가슴 안쪽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때 심박수는 안정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혈당뿐 아니라 혈압까지 자연스럽게 내려가며 갑니다. 놀랍게도 이 현상은 도파민 레선다 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 기분이 안정되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에 햇살 아래서 걷는 것은 노년층의 감정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처방이 됩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은 따라 웃게 됩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현상을 심신연동 효과, Psychophysiological Synergy라고 부릅니다. 몸의 생리적 안정이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지고 그 평온이 다시 몸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상호작용입니다. 즉, 걷기는 혈당을 낮추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를 젊게 만드는 순환 구조의 시작점입니다. 한 80세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늘 나는 체력이 없어서 운동은 못해 라며 걷기를 미루셨죠. 하지만 손녀의 권유로 매일 저녁 3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것도 좋은데 밤에 생각이 덜 많아졌어요. 그건 단순히 피로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움직임이 뇌의 정화 시스템을 작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잠잘 때 글림프 시스템, 질림파티크 시스템이라는 청소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난 동안의 규칙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즉, 하루 중 조금이라도 몸을 줘야 밤에 뇌가 깨끗하게 비워지고 숙면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낮에 걷기가 밤의 수면을 돕고 좋은 수면이 다음 날의 혈당을 안정시키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죠. 이쯤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단 3분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몸은 시간보다 신호를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몸을 일으켜 세우는 그 짧은 신호가 호르몬과 신경계를 훈련시켜 하루의 리듬을 되찾게 합니다. 당신의 걸음은 단순히 근육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몸이 마음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괜찮아, 아직 움직일 수 있어. 이 메시지가 반복될수록 당신의 몸과 마음은 함께 젊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일어나세요. 그저 몇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몇 걸음이 당신의 혈당을 낮추고 기억을 선명하게 하며 무겁던 마음을 가볍게 해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모든 걸 실천했을 때 어떤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당신의 내일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때 당신의 몸은 하루 동안의 모든 일을 기록합니다. 식사, 대화, 걷기, 웃음, 이 모든 것이 혈관 속과 세포 속에 남죠. 그 기록이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단 3분을 움직였다는 사실은 내일의 혈당, 내년의 건강, 그리고 당신의 생애, 리듬을 바꾸는 첫 문장이 됩니다. 당신이 걸었던 3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건 세포의 시계로 보면 혈류를 돌리고 심장을 깨우고 뇌를 맑게 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몸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다. 이 단순한 감각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젊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숫자로만 보려 합니다. 혈당 수치, 체중, 혈압. 하지만 진짜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조금 걷고 잠드는 그 리듬. 몸이 규칙을 기억하면 인슐린도 심장도 뇌도 안정을 되찾습니다. 당신의 몸은 혼란을 싫어하지만 꾸준함에는 감사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70대에도 성장하고 뇌세포는 80대에도 연결을 늘립니다. 당신이 오늘 단 3분이라도 움직였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피부에 혈색이 돌고 숨이 덜 차고 오늘도 걷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오늘의 한 걸음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반복의 예술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배운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몸은 우리에게 늘 신호를 보냅니다. 움직여주세요. 그 신호를 외면하면 병이 오지만 그 신호에 단 3분이라도 응답하면 몸은 금세 달라집니다. 이건 수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직접 보여준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께 조용히 권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잠시 일어나세요. 어깨를 펴고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건강이 다시 시작되는 첫 3분입니다. 몸이 깨어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감각이 내일의 삶을 이끌어 줄 겁니다. 걷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몸이 알아서 나머지를 해줄 테니까요. 오늘의 당신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그 사이를 잇는 시간은 오직 3분. 작게 시작하되 멈추지 마세요. 그게 장수의 비밀이고 삶의 품격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